안녕하세요. 인터뷰 선물 양영은입니다. 선물은 이미 잘 알려진 명사뿐만 아니라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알려질 만한 이야기도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계의 IT 수도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는 한국인들이 가장 만나보고 싶어한다는 젊은 한국인 조성문. 그는 누구이고 그가 직접 경험한 실리콘밸리는 어떤 곳인지 또 창조 경제에 관한 조언까지 지금부터 들어봅니다. 하나의 채널을 추가하시게 된 그런 이유랄까요? 나누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에 미래에는 불행해진다. 자녀분들은 코딩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창조 이런 부분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리더의 생각이 기업 문화를 만들어요. 마크 자커버그가 보이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서 얘기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찾는 이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젊은 한국인 조성문. 저희 선물도 굉장히 만나 뵙고 싶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굉장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T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또는 인터넷에서 네. 여러 가지 파워 블로깅 활동 같은 걸 하시면서 굉장히 존재감을 가지고 계셨는데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그 IT 세계 밖으로 직접 빼봤어요. 일단 조성문의 실리콘밸리 이야기라는 그런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거기와 동시에 또 주기적으로 칼럼도 써서 그쵸? 실리콘밸리 소식을 고국에 있는 독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네. 지금 한국에 오시게 된 계기는 이번에 이렇게 화제의 신간이라는 스피닛 색깔도 참 예쁜데 네. 이런 책을 내시게 되면서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는데 네. 시간을 저희가 어렵게 잡았습니다. 책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책을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채널들, SNS 채널이라든지 블로그 채널이라든지 그런 채널에 더해서 또 하나의 채널을 추가하시게 된 그런 이유랄까요?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셨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미국에 산 지 6년 정도 됐는데 네. 한국에 있을 때도 실리콘밸리라는 곳은 관심의 대상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의 신문들 주간지 보면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루고 있고 저 역시 되게 피상적으로 그 동네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어떤 그것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게 되기가 쉬운 것 같다. 이제 저라고 이제 뭐 그거를 정말 깊이 모든 걸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4년을 거기서 이제 살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일하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하면서 얻은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면 도움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에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경고성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IT와 관련해서는 IT를 모르면 지금은 불편하지만 미래에는 불행해진다. 네. 그러면 뭐 모든 사람이 코딩을 배워야 되는 건가요?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IT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알아야 되는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코딩을 배울 필요는 없지만 자녀분들은 코딩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금융혁명이 일어났고 금융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겠지만 그리고 IT도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혁명이 이미 여러 차례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인터넷 혁명, 그 다음에 모바일 혁명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발전하게 뜨게 될 산업군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부를 거머쥘 그 분야를 생각하면 이 IT 관련한 업계 이쪽
인더스트리에서 이 산업군에서 생성되는 부의 양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부의 양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한쪽으로 점점 부가 늘어나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부가 줄어들어요. 부가 이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곳으로. 특히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산업들이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해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 뭐 전혀 관심이 없고 너무 먼 곳에 있으면 불편한 걸 넘어서 뭐 혹시나 그러니까 불행하다는 건 좀 극단적이겠지만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미국에 가신 지 거의 6년째,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둥지를 트신 지는 4년. 4년째 되셨잖아요. 어떻게 진짜 가보시니까 네. 많이 다른가요? 실리콘밸리라는 그 이름 자체에서 오는 그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 이제 밸리라고 하니까 어떤 계곡 속에 뭔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고 남북으로 100km 정도 되는 지역에 회사들이 이렇게 쫙 산호세에서 샌프란시스코 사이에 쫙 나열되어 있는 거고 그 실리콘이라는 단어도 또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전에는 이제 실리콘이라는 그 반도체 산업이 위주가 돼서 발전해 왔던 동네인데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옮겨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생각했던 것은 약간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자 동네고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막 모여서 뭐 무슨 천재만 거기 살고 있고 그러니까 환상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서 막상 이제 제 가기 전에 막 지도에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위성 그 지도도 확인해보고 이러고서 이제 그곳에 가서 딱 도착을 해서 삶을 시작했는데 재밌었던 점은 제가 생각했던 것에 못지않게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은 동네.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카페에서 만나는 사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가 벼룩시장 같은 걸 통해서 네. 뭐 중고 물품 사고 팔고 이런 거 좀 했었거든요. 해보니까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그냥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 마주친 사람, 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우연히 다 만나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마주친 사람 중에서 제가 와 싶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곳이라서 더 이제 살면서 신이 났고 이제 저는 좀 호기심이 많은 이렇게 네. 네, 평소에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만나면 좀 많이 물어봐요. 예, 뭐 왜 여기 왔고 뭐 하냐.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는 중고 매트리스를 사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는데 한 유태인 사람을 만났는데 유택의 미국인을 만났는데 뭐 창업을 시작했다. 네. 원래 변호사로 오랫동안 일했었는데 변호사들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직접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어서 워싱턴 DC에 있다가 실리콘밸리로 이사 왔어요. 팔로알토에서 살면서 그 소프트웨어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이제 또 더 물어보고 그러다가 둘이 이제 되게 친한 친구가 됐고 제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회사는 지금 그 변호사를 위한 소프트웨어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인연이 맺어지는 그런 재미난 인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환경이 그 소위 말하는 실리콘밸리의 혁신이나 창의, 창조 이런 부분에도 기여하는 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회사들 보면 뭐 맥주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게 그냥 해놨어요. 일하면서 그냥 맥주 마시면서 일해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도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그보다 더 핵심적인 거는 리더들의 생각. 실리콘밸리의 회사를 이끄는 창업자들과 리더들의 생각. 그러니까 조직 문화나 기업 문화라는 얘기 많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국 리더의 생각이 기업 문화를 만들어요. 그 맨 윗자리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만들고 싶은 회사는 어떤 회사고 내가 승진시키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0만 명짜리 회사든 20만 명짜리 회사든 그 리더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스타일에 따라서 네. 기업 문화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있으면
오라클의 그 리더인 레리 앨리슨의 그냥 그 생각이 오라클 전체 12만 명 직원들에게 지금 기업 문화가 퍼져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 캠퍼스에 그냥 가서 걸어 다니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활기차고, 이렇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보이는 이 표정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물론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잘 나가고, 그러니까 뭐 그런 돈 잘 벌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보면 그 안에 이제 메인 주 도로가 있는데 주 도로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옆에 딱 보는데 마크 저커버그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크 저커버그의 그 회의실이에요, 거기가. 네. 근데 회의실 안에서 아주 편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30명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희 좀 편하게 다른 사람들은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러고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딴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또 자기도 막 이러면서 계속 뭔가 얘기를 하는 모습을 제가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 회의실의 위치가, 그 회의실의 위치가 어떤 데냐면 마크 저커버그만은 유일하게 페이스북에서는 자기 사무실에 있는 사람인데 사무실이라기보다는 그냥 회의실인데 그곳을 써요. TV 한 대 있고 원탁 의자 하나 있고 공터예요, 나머지는. 그 의자 이렇게 쭉 배열해가지고 동그랗게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네. 페이스북 직원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그 한 복판에 1층 그냥 이게 유리로 그냥 뚫려서 보여요, 그 안에. 네. 어디 저기 높은 건물의 꼭대기에 뭐 안 보이는 곳에 비서실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곳에 회의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다니는 게 맨날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회사에 제일 위에 있는 리더가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에만 집중하고 싶다.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그 밑에 바로 마크 저커버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제 해주신 그런 실리콘밸리에서 느끼셨던 점 또는 목도하셨던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자면 거기에 살고 느끼신 그런 걸로 인해 그런 것으로부터 네. 한국의 창조 경제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나 조언이랄까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실리콘밸리,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를 통해서 배우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당연히 이제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 되고, 실리콘밸리 뿐만 아니라, 뉴욕이든, 아니면 뭐, 아프리카든, 영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어느 곳에서든 배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배우는 거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창조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모방하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모방을 하는 자체가 일단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실리콘밸리라는 그 곳에 자원이 집중되고 이 혁신이 일어난 거는 뭐 50년, 100년의 일이긴 하지만 그 전에 미국 자본주의 역사도 거기 다 녹아 들어있는 거고 그 전에 산업혁명의 역사도 다 녹아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수백 년을 거쳐서 쌓아 올린 거를 한 번에 이렇게 모방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단은.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내가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든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 가치가 있어요. 또는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와요.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이나 그 보상이 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저는 불확실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뭔가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것을 만들었을 때 나한테 보상이 돌아올 것인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걸 만들었는데 대기업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먹어버리면 어쩌나?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이 올 거라는 거에 대한 그 순환고리가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실리콘밸리에서 그렇게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거기 모여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주는 무언가를 만들면 네. 보상이 오리라는 그러니까 보장이 세상에 있는 건 없어요. 예, 당연히 무언가를 하든 항상 위험 요소가 따르기 마련인데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치 있는 회사를 만들었을 때
뺐거나 시장을 빼앗기보다는 회사를 인수하는 케이스가 사실 더 많아요. 제가 보니까 시스코, HP, 애플, 오라클,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지금까지 산 회사의 개수가 수백 개고 오라클만 해도 100개가 넘고요. 7개 회사가 인수한 인수액 총액이 250조 원이었습니다. 250조 원이라는 돈이 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만든 사업가 그리고 그런 사업가를 지지해준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 차이가 네.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빼앗기는 것과 인수되는 것.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거든요. 네.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어요. 네, 제가 그 되게 재밌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첫 삶을 시작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MBA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갔기 때문에 학교에 이제 딱 앉았어요. 첫 수업 시작하고 그때 좀 신선하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그 표절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만든 거나 필기한 것조차 이거를 복사하는 것도 큰 죄악이다. 그 노트나 이런 걸 복사하는 것조차 우리 학교에서는 엄중하게 다룰 거고 퇴학감이다. 이런 걸 되게 강조를 했어요. 저는 뭐 한국에 있을 때도 학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엄중하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고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이제 MBA 하게 되면 많이 합니다. 그 하버드 이제 비즈니스 스쿨,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만든 각 기업의 사례라든지. 그치. 사례 모음집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뭐 어떤 거는 얇은 건 3장이에요. 3장. 3장짜리가 $7니까 3장짜리를 한 뭐 8,000원, 9,000원 주고 사야 돼요. 약간 뭐 이거 그냥 복사하면 안 될까? 되잖아요. 예? 뭐 복사하면 안 될까? 8,000원씩이나 줘야 되나? 이런 생각 좀 했었는데 복사하는 사람 아무도 다 제값을 주고 전부 사요.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철저하게 그거를 다른 사람이 만든 창조물을 어떤 형태로든 모방을 그대로 하거나 그대로 베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죄악이다. 엄청나게 큰 죄악이다. 이거를 철저하게 가르쳤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 보면 미국에서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친구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아무리 비싸도 돈 내야 되는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걸 만들면 돈을 기꺼이 당연히 받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뭔가를 만들었으면 돈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개개인들에게 지금 있어요. 그 생각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었어요. 창조 경제라든지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라든지 다 좋은데 사실 뭐 베끼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적은 이제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있다면 아무리 그런 노력을 많이 한다 한들 정당한 대가, 노력한 사람들에게 대가가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이 나겠어요? 창조를 하고 싶겠어요? 굳이 수고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죠. 네, 이미 뭔가를 만들어 놓은 틀이 있으면 그 틀에 쏙 들어가서 모방을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편한 방법이고 이걸 직접 만드는데 드는 돈이 100억이 든다고 예를 들어요.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제품을 만든 회사를 1,000억을 주고 샀어요. 10배나 되는 돈을 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얼핏 경제 논리로는 맞지 않아요. 예. 조금 욕먹더라도 2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좀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좀 이제 지나치게 너무 많이 돈을 쓴 게 아니냐 생각하게 들지만 어쨌든 결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대가를 지불하는 게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 기업은 좋은 제품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정직하고 좋은 기업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 기업은 더 크게 성장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실리콘밸리를 돌리는 지금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네. 보고, 그쵸? 아까 네. 그 비용을 조금 들여서 사신다는 것과 많이 들여서 사는 거의 차이는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도를 걷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 뭐 모든 회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녹아 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생기는 일은 그 1,000억을 받은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들이. 네. 그러면 그 소식과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꿈이 있는 사람들이 그 스토리 때문에, 그 이야기 때문에 더 많이 실리콘밸리로 모여들어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소가 돼요, 그곳이. 그리고 제2의 그런 사람이 또 되고 싶어. 더 되고 싶고 또 태어나죠, 그 자리에서. 네. 실리콘밸리에 가서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네. 나?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 관점이 날카로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는데,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것과 동시에 관점은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시야가 넓어질수록. 네.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이것을 해석한 다음에 왜일까? 항상 어떤 현상에는 왜라고 질문하면 그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들이 있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왜라고 물어보면 계속해서 파고 들어갈 수 있는데, 얼마나 깊이 내려갈 수 있는지가 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뭐 이렇게 실리콘밸리를 가서가 아니라 좀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보다 보면, 그런 문화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부딪히고 살면서 얻은 것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수확은 제가 무언가를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게 너무 재밌고, 예, 더 깊이 있게 해보게 되고, 그렇게 깊이 있게 해본 고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너무 즐거워졌다는 사실? 네.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선물에서 성모님은 아직 많이 젊으시지만 그래도 이제까지의 삶을 지금 많은 일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니까 네.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선물 네. 그리고 앞으로 남기고 갈 선물은 어떤 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살면서 선물 많이 받았죠.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지지가 제가 받은 물론 가장 큰 선물이고요. 제가 나눠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IT의 수도 서울에서 살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 시간을 써서 최대한 많이 제가 느낀 점들을 나누고 싶고요. 더불어서 제 스스로 그걸 바탕으로 가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저한테 도움을 준 그런 많은 분들이 있었던 만큼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주면서 살고 싶다. 한국의 스타트업, 그리고 한국에서 어쨌든 가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진지하게 그런 분들이 제가 뭐 아직은 참 부족하지만 더 많은 능력이 생기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서 그런 분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돕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미국에 돌아가시지만 곧 네. 가셔서도 진짜 미국에서 경험한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들, 또 그 가운데서 한국과 미국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네. 한국 사람들한테 시사할 점들, 또 생각해 볼 거리들, 네. 그리고 이것이 더 좋다면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네. 그런 지혜들을 많이 나눠주셔서 꾸준히 저희 선물과 또 많은 사람들과 한국의 많은 대중들과 연결되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근시일 내에 또 한국 들어오셨을 때 또 뵐 수 있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